현재 토트넘으로 돌아와 훈련장으로 복귀한 캡틴 손흥민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은 손흥민이 아시안컵에서 탈락하자 한국을 향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소니를 돌보겠다라며 손흥민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장으로 돌아온 손흥민의 숨겨진 뒷이야기가 전해지자 토트넘 팬들은 큰 감동을 받으며 이것이 진정한 히어로고 그는 역사상 최고의 주장이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한 팀의 막내격인 파페사르는 훈련장에서 그런 손흥민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손흥민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반드시 공론화가 되어야 할 축협 괴담입니다. 카타르 아시안컵이 시작하기 전 이재성이 이런 말을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훈련해야죠. 공을 못 찾는데 2주를 넘게 못 차가지고 아시안컵 같은 큰 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이 2주 동안 공을 못 찾다니 이게 뭔 소리일까요? 이것은 한국 대표팀이 22년간 훈련장으로 사용한 파주 국가대표 훈련센터와 올해 1월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축협이 재계약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재계약을 하려면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던 걸 1년에 임대료 연 26억 정도를 내야 하는데 축협이 이것을 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계약을 종료한 겁니다. 당연히 선수들은 22년간 쓰던 훈련장과 계약을 종료했을 때 대안이 있으니까 계약을 안 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시안컵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었는데 당연히 그래야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축협에게 그딴 건 전혀 없었고 아무런 대책 없이 훈련장 계약만 종료했습니다. 그럼 선수들을 어디서 훈련을 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대회 시작 전 2주라는 소중한 시간 동안 호텔 헬스장에서 실내 훈련만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일반 호텔 헬스장이어서 일반인들도 같이 훈련했습니다. 대체 어느 나라가 국가대표를 소집해놓고 그라운드 훈련이 아닌 일반 호텔 헬스장에서 훈련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아시안컵이라는 매우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2주 동안 잔디에서 공을 만질 기회조차 안 줬다는 것은 선수들 경기 감각 저하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축협에서는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천안 NFC 훈련장이 완공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하지만 천안 NFC 훈련장은 아직 시공사조차 제대로 못 구해서 첫 삽도 못 떴고 올해는커녕 내년 완공도 택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 당장 아시안컵도 있었고 이제 파리 올림픽도 있고 또 2026 월드컵 예선전이 계속 예정돼 있는데 선수들이 공식적으로 훈련할 곳도 없다 이 말인 것이죠. 축협은 완공 전까지 임시방편으로 천안, 창원 등의 지역에서 축구센터와 지자체 및 민간시설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이것이 대표팀의 떠돌이 신세와 축협의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엇 하나라도 변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면 한국 축구가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총체적 난국인 상황입니다. 현재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클린스만이 경질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내부 기자들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부 기자들은 라이브 끝머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부 의견이 모두 모여도 최종 결정은 축협 회장이 내리는 것이기에 클린스만 유임으로 갈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축협 내부에서도 경질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는데 이걸 위약금 아깝다고 유임하면 정몽규는 2배로 책임을 져야겠죠? 심지어 클린스만은 어제 귀국했는데 그가 한 인터뷰를 보면 지금이라도 당장 경질해야 할 이유가 100%입니다. 클린스만은 졸전을 펼친 아시안컵 준결승 탈락에도 웃으며 입국장을 나왔고 이에 분노한 일부 축구 팬들은 엿을 투척하고 영어로 욕설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클린스만은 기자회견에서 미안함을 표시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고 소름돋는 말들을 남겼습니다. 먼저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만 의존한 채 별다른 전술이 없이 대회를 치렀다며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귀국 후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아시안컵 4강이 실패라고 볼 수 없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클린스만은 나와 선수들 모두 여러분들만큼 우승을 원했다. 비록 우승이라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준결승 이전까지는 좋은 결과로 보답을 드렸다고 생각한다. 요르단에 패하기 전까지 13경기 무패라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잘 생각하며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어떤 기자는 이렇게 물었는데요. 실패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클린스만의 대답은 나도 모른다였습니다. 심지어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을 탓하는 듯한 말까지 했습니다. 제일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요르단과의 경기를 보면 우리는 충분한 기회들을 만들지 못했다. 요르단은 매우 피지컬적으로 접근했고 공간들을 잘 막았다. 이강인, 황희찬, 손흥민 같은 우리의 공격 라인들에게 골로 이어질 기회들을 주지 않았다. 그게 내가 경기 후 화났던 이유였고 실망했던 이유였다. 이게 내가 맡았던 경기들 중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끝까지 상대팀은 강했고 나는 잘못이 없고 선수들이 잘못해서 실망했다는 얘기뿐입니다. 인터뷰 동안 본인 이야기는 단 한 개도 안 했습니다. 이강인은 요르단전 패배 이후 누군가 질타를 하고 싶다면 나를 탓해라라는 말을 했는데 그걸 클린스만이 하고 앉아있습니다. 2001년생의 어린 선수보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감독인 겁니다. 놀랍게도 클린스만이 불을 지핀 논란의 인터뷰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앞서 논란이 된 잦은 출국과 재택근무에 대해서도 입장을 확실히 했는데요. 클린스만은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이 맞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말해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비판은 존중하지만 나의 방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예정대로 다음 주 출국해 짧은 휴식을 가진 후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유럽파 선수들의 경기를 볼 것이다. 3월에 다시 대표팀 경기가 있기 때문에 긴 시간 자리를 비울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경기를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경기를 봤는데 저 선수들이 못하면 안 뽑기라도 할 건가요? 클린스만이 K리그를 안 보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단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수차례 실점의 빌미를 만든 박용우 선수. K리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박용우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경기가 안 풀리거나 실수를 저지르면 그 이후 멘탈이 완전히 붕괴돼서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박용우는 울산에서도 경기가 잘 풀리는 날에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멘탈이 한번 나가면 경기 내내 심각한 경기력을 보였던 선수죠. 즉 클린스만은 K리그를 안 보니까 박용우의 이런 치명적인 단점을 몰랐던 것이고 누가 봐도 멘탈이 나가 있는 선수를 계속 쓰다가 패배의 요인을 만든 겁니다. 이건 엄밀히 따지면 박용우의 잘못이 아니라 선수에 대해 아무런 분석도 하지 않고 아무런 특징도 모르고 꿋꿋이 기용한 클린스만의 잘못입니다. 정말 답이 없는 감독이고 손흥민이 괜히 국가대표 은퇴를 암시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태극마크에 무게감을 잘 아는 손흥민이 이런 말을 한 것은 해외 축구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고 토트넘 현지 팬들은 손흥민의 멘탈을 걱정하여 일종의 손흥민 돌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토트넘 현지 팬들은 손흥민은 이제 우리가 돌보겠다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고 심슨 가족의 한 장면을 올린 SNS 메시지에는 토트넘이 태극기를 둘러싼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 주장으로 부임하여 특유의 리더십으로 선수단을 돌보며 토트넘을 원팀으로 만든 손흥민인데 이제는 우리가 주장을 돌볼 차례라며 끝없는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죠. 특히 토트넘 선수들도 이번 아시안컵이 손흥민이 전성기로 참가하는 사실상 마지막 대회인 것을 알았기에 평소 손흥민을 매우 존경하고 많은 도움을 받은 사르는 손흥민을 따뜻하게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SNS에서 공개된 후일담에서 사르가 전한 인터뷰에 따르면 오히려 손흥민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16강에서 탈락한 사르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전해졌습니다. 세네갈이 16강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안타까웠다. 국가를 위해 연장전까지 120분을 뛰며 모든 것을 쏟아냈다는 걸 알고 있다. 정말 고생이 많았다. 지금은 비극처럼 느껴질 것이지만 아직 주어진 기회가 많다. 분명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오히려 사르를 위로했다는 게 전해졌습니다. 사르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하기 전 리그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세네갈 국가대표에 소집이 되지 못할까봐 펑펑 울기도 했는데요. 당시 손흥민은 사르를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손흥민은 어린 사르에게 국가대표가 어떤 의미인 것인지 잘 알고 있기에 오히려 팀의 주장으로서 먼저 위로의 말을 건넨 것입니다. 이에 토트넘 현지 SNS에는 손흥민은 오히려 사르에게 위로를 건넴과 동시에 팀의 주장으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는 주장은 모든 걸 책임져야 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안다. 그런 사람이 우리 팀의 주장이라는 게 행복할 따름이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시안컵 일정을 마치고 소속팀에 복귀하는 손흥민이 그곳에서나마 행복 축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